학폭위 회의를 저도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학폭위 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되면 지속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까지 학폭위에 접수가 한 번도 되지 않았음에도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반복된 것들이 접수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속성으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미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내용을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에요.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 관하여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도 함께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완벽하게 분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학폭위가 지금의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19학년도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었었고요. 2020학년도 이후에는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거기에 살짝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19학년도 9월 1일부터 자치위원회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는 2주 이내에 열렸었고 필요한 경우에 1주 연장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는 학교에서 은폐한다 또는 축소한다 이런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시행 초기엔 그랬다는 거죠. 지금 20학년도 이후에 벌써 2024학년도가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종결이 되는 사안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한 내용들을 한 번씩 짚어드리면, 첫 번째 변화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담 조사관제도 2024학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두 가지 포인트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많은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니쌤,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개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폭력 사안이 인지나 감지되어서 학교에서 접수를 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심의를 요청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2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사 일정상 시험을 본다든가 체험학습을 간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1주 정도 더 연장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서명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될 수 있는 항목이 4가지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살펴드릴 건데 이 4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합니다 라고 안내가 되었을 거예요.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데 학생과 보호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니쌤,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3가지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자체 해결 요건 4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자체 해결 절차를 확인해 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체 해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해결 요건에 4가지가 있는데 24학년도에 일부 법조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이렇게 내보내 드릴게요. 자,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의 2에 보시면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자, 1항의 1호 보시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의 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는 와중에 학생들끼리 또는 보호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 학생 측에서 먼저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해버리게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버리니까 조금 처리하기가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혹시라도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전담기구의 구성원들이 회의를 할 건데, 이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진단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인정이 됩니다. 혹시 학교장 자체 해결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심사숙고하셨다가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제출을 받아서 생기는 곤란한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뒤에 이 문장이 일부 수정이 되어서 법령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다거나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다거나 물건을 빌려갔는데 돌려주었음에도 그 내용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학생들 그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품을 빌려가가지고 다 쓰고 껍데기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도 보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 해줄 약속을 하거나 즉각 복구되는 경우를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속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포인트인데요.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지속성을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에 있었던 거, 저번 주에 있었던 거, 한 달 전에 있었던 거, 1년 전에 있었던 거를 다 모아서 지속성으로 볼 것인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속적이긴 한데 사안이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학교폭력이 지속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때에는 학교폭력 신고했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건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학교장의 자체 해결 요건 4가지에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학교장의 자체 해결 4가지 요건 살펴보시면 2주 이상의 진단서,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 여부, 지속성, 보복행위, 요 4가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쉽게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감지나 인지하고 접수를 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사도 하고요. 목격 학생이 있다면 목격 학생 조사도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 조사관 분들이 사안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조사관 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학교의 담당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게 시도교육청별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여부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 학생이 한 명이고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떻게 해결하지? 약간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는데,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이 가해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두 다 이 4가지 요건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요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입니다. 자체 해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체 해결 가능한 상황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를 하는 경우, 이때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외 조항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요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 자막으로 좀 깔아드리도록 할게요. 예외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게 있는데요. 해당 학교 폭력 사건으로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 폭력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이렇게 2가지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시 또 심의위원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 사안이 피해를 받은 학생이 있으면 거의 다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자퇴생이었거나 아니면 일반인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피해 학생하고 보호자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폭력 사안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총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고요. 혹시 학사 일정 등이나 다른 학교에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1주 연장해서 총 3주 이내에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 그 과정에서 사안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학폭위 개최 요청을 했는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해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을 하게 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 처음에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들어오고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학교 측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규정들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한 2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학교장 자체 해결제,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이렇게 큰 흐름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체 해결 요건 4가지와 자체 해결 절차, 그리고 자체 해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살펴봐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